안녕하세요. 주식회사 집회 이부장 인사드립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도 여러분께서 뜨거운 관심을 가져주신 관계로 제가 질의를 선별하는 도중에 너무 재밌는 질의가 있어서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좋습니다. 자, 오늘은 관리 위탁 계약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고, 위탁 계약을 원하지 않는 구분수도 있잖아요.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. 재밌는 사건이에요. 이것도 저희 의뢰인이 좀 오셨는데, 자기는 이 관리 위탁 업체가 뭐냐면요. 이것부터 설명드리겠구나. 관리 위탁 업체는 우리가 관리단을 구성하면 관리소장님이나 뭐 관리 경비들, 뭐 청소하는 여사님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좀 관리 행위에 있어서 그런 전문 업체들이 있잖아요. 그 관리 행위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. 자치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관리 위탁, 그러니까 전문 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좀 계약을 2년, 3년 이렇게 해가지고 전문적인 업체를 맡기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대부분은 이제 본인들이 이제 잘 아시는 분들은 자치 관리를 하기도 하는데, 그거에 대해서 책임은 조금 책임 소재의 문제가 있는데, 관리 위탁 업체라고 한다면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관리 행위도 하면서 이분들이 약간 좀 그런 책임 소지, 이런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했거나 이런 거 책임 소지를 묻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관리단이 구성이 되면 관리인이 이런 부분에서 잘 모르시니까 관리 위탁 업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, 여기서 한번 재밌는 게 관리 위탁 업체에서 굉장히 조금 뭔가 좀 많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위탁 업체가 그 어떤 비상대책위원회나 아니면 관리단 처음에 준비위원회가 있었겠죠. 준비위원회들이랑 이렇게 컨택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. 계약을 직접 구분수요자한테 직접 우리가 받자고 서명을 받는가 동시에 그 내용에다가 관리인을 누구로 선임한다, 동의선을 받자. 그래서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던 집합금융법 제41조에 의거하면은 구분수요자의 80% 이상 동의를 받으면 총회와 같은 효과가 난다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.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그건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. 그래서 우리가 집합금융법에서 의거해서 서면 동의서로 80%를 동의를 받으면 관리단 집회를 안 하고도 관리단 집회에 효과를 낼 수 있는 그 법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분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그 동의서 안에다가 관리인 누구도 선임한다, 한과 동시에 관리 위탁 업체는 누구로 하면서 계약서를 쭉 쓴 거예요. 그런데 이 구분 소유자 중에서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셨던 거야.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나는 동의 안 할래. 이 계약서가 너무 터무니없는 계약이고, 너무 무슨 5년 동안 계약을 해. 6년, 심지어 여기는 이 사례는 똑같이 그랬어요. 10년을 그냥 계약서에 써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관리 위탁 업체가 이 계약서를 쓰면 10년 동안 자기 업체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. 어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서에 의거해야 되니까. 왜냐하면 계약서에 10년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본인이 서명을 했잖아요. 거기다가 10년 안에 해지를 하면은 그 남은 위약금을 다 물게 되어 있었어요.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살펴보다가 항상 뭐가 있었을까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, 이분들이 실수한 게 아까 말씀드린 똑똑한 분들 몇 분 계시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 똑똑한 분들이 이분들한테 반대를 해버린 거야.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80%가 안 되니까 그걸 가지고 관리단 총회를 개최를 해버린 거예요. 그래서 우리한테 왔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, 이제 우리는 하소연이 하고 그랬었어요. 그래서 자기네들은 어쨌든 반대를 했으니까 의뢰가 안 되는 건데, 80%가 안 된 건데, 나중에 이제 법적 다툼을 갔었죠. 저희들랑 총회 이제 의뢰를 받고 했는데, 이분들이 주장하는 게 그거였죠. 저희들 동의 안 하더라도 우리는 관리단 총회를 해서 했었다 라고 하는데, 이분들이 아예 그냥 문제가 뭐였냐면, 절차상의 하자로 이 반대했던 분들한테는 소지통지서 이런 거 하나도 안 보낸 거예요. 왜? 너는 나를 반대했어? 넌 나쁜 놈이야. 이러면서 아예 소지통지도 안 보내고 관리단 총회 개최한지도 모른 거예요.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. 옛날에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, 관리단은 전 구분 소유자들이 구성되어야지만 관리단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. 한 명도 배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한 사람이라도 소지통지나 어떤 관리단 총회를 했을 때 그 정보를 안 줬다, 그러면 그 총회는 당연 무효가 되는 겁니다. 이건 중대한 하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지켜주셔야 돼요. 이건 제가 다음번에 한번 다 설명을 드릴 텐데, 여하튼 간에 여기에서는 구분 소유자, 그러니까 소수의 구분 소유자한테 본인들이 좀 안답시고서 소지통지나 이런 내용을 안 보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깨졌다는 판은 좀 많지만 약간 좀 불리한 판결을 받아가지고 좀 안 좋게 됐어요. 그래서 이 위탁 업체들이 저기서 딴 데서 잡는 누구냐 해서 저희 쪽에 찾아오고 항의도 하고 그랬었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리단 총회를 하셨을 때 이 영상에서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, 관리단 총회를 했었을 때 소지통지를 하잖아요. 요때 반드시 구분 소유자한테 다 그 소지통지를 해야지, 쟤는 마음에 안 들어, 쟤는 나 반대할 것 같아, 이래가지고 구분 소유자한테 그냥 한 명은 제외하고 몇 명을 제외하고 소수 일부 소유자들 제외하고 보내면 그 총회는 중대한 하자로서 무효가 될 수 있거든요.
꼭 이 점을 기억해 두셔가지고 요 사례를 꼭 본보기 받아가지고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의뢰인께서는 잘 풀리셔가지고 결국 잘 관리를 하고 계신데요. 꼭 이런 똑같은 사례가 있다거나 좀 답답한 경험이 있으시면은 관리단 관련해서 이런 사건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에도 재밌는 사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